자, 우리 학생이 활동 전이에 대해서 물어봐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보내는지라 좀 주변 소음이 좀 있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 활동 전이를 알려면 안전막 전이를 알아야 되고, 안전막 전이를 알려면 세포막의 좀 특징적인 구조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특징적인 통로도 있었네. 나트륨 통로가 있었고, 칼륨 통로가 있었고,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었죠. 이 통로들의 특징을 볼까요? 통로들의 특징의 첫 번째, 특이성이죠. 특이성. 그러니까는 나트륨 채널은 누구만 들어가요? 나트륨만 들어가요. 칼륨 통로는 칼륨만 들어가요. 또 뭐가 있었죠? 채널의 종류는 수동이 있었고 능동이 있었죠. 그래서 세포막에 그 채널이 모두가 다 능동 채널은 아니고요. 수동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트륨 농도가 뭐 바깥에가 높았는데 안으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고 막 말은 하지만 실제 농도 차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는 거죠. 아이고. 네. 자, 그리고 요 통로들은요. 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예, 전기에 반응한다는 거죠. 전기적인 자극에 반응을 해서 열린다는 거죠. 열린다, 오픈.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시간 의존적인 성질이 있었죠. 시간 의존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나트륨 채널은 열린 다음에 좀 이따 닫힐 거예요. 그죠? 칼륨 채널은 좀 늦게 열렸다가 또 닫힐 거예요. 자, 요런 특징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자주 말은 안 했고 나트륨 채널 때만 따로 얘기했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이 열리면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옆에 것까지 확 열린다는 거죠. 그게 문턱값에 대한 개념이었죠. 자, 그럼 활동 전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안전막 전이가 뭐였습니까? 평상시에 전이차가 생겨서 나타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몇 미리? 마이너스 70mV. 우리가 이 마이너스 70mV를 마이너스를 빼먹어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문턱값이 있었는데 오늘의 문턱값은 마이너스 55mV라고 한번 정해봅시다. 이게 문턱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문턱값이 문턱값.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어볼까? 문턱값. 안전막 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옆에다가 한번 세포막을 하나 그려볼까요?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뭐 나트륨 채널도 있고 뭐 칼륨 채널도 있고 뭐 나트륨 채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뭐 또 있고 뭐 칼륨 채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지 어디 있을지 나도 모르지만 그리고 뭐가 있어요? 펌프도 있고 뭐 이랬던 거죠.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안과 바깥의 전이차가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깥에 나트륨이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안쪽에는 뭐가 많죠? 실이 좀 많아요. 이게 음이온이거든요. 얘는 플러스 이온이고. 근데 요 세포막 안에는 또 뭐가 많아요? 단백질들이 좀 몇몇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음전할 때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더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음전압끼리 밀어내니까 결국 밀고 밀리다 보면 어디에? 이 세포막 안쪽 가장 먼 곳에 이 음전하들이 모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세포막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양이온, 안쪽에는 음이온이 있으니까 그럼 안쪽에는 양이온이 없냐? 아니요, 안에도 양이온이 있죠, 당연히. 안에 뭐 대표적으로 칼륨 있잖아요. 안에라고 나트륨이 없겠어요. 있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쪽이 어떻다?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자극이 탕 주어집니다. 그럼 아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자극에 의존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했죠. 그 자극이 전기일 수도 있고 다른 뭐 화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여기선 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전기와 자극이 땅 주어지면은 일부 나트륨 채널, 특히 이 능동 채널들이 열리게 됩니다. 칼륨 채널은 조금 있다가 이 자극에 받고 얘는 좀 느려, 애가. 좀 이따 열릴 거고요. 나트륨 채널이 열립니다. 안전막 전에서 쬐까 열립니다. 근데 이게 많이 열리지 않으면 나트륨 채널이 좀 쏟아져 들어오겠죠. 왜? 밖에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에 별로 없으니까요. 쏟아져 들어오는데 조금만 있으면 여기만 좀 나트륨 나트륨 이온들이 있다 말겠죠. 근데 이 자극이 커서 좀 나트륨 채널이 좀 여러 개가 열렸다. 일정 수 이상 열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이면 좀 너무 많으니까 옆으로 퍼지더라는 거죠. 그럼 옆으로 퍼지면서 야, 나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나트륨 채널한테 너도 좀 들어오게 해주면 안 되냐? 라고 속삭여서 다른 애들도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 퍼져가지고 다른 애들까지 꼬실 수 있는 수준,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문턱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의 강도에 따라 나트륨 채널이 열리는데 그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전이차가 이렇게 양이온 쪽으로, 양극 쪽으로, 이게 상향 반응이죠. 이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문턱값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있는 나트륨 채널이 다 열려버리는 거죠. 다 열려버려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이걸 실무유리라 했죠. 문턱값을 넘지 않으면 반응이 없고 문턱값이 넘으면 끝까지 반응하는 거. 1, 0으로만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실무유리라 했고 보통 플러스 30mV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났죠. 보세요. 여기서 자극이 들어왔고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여기 끝에까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시간이 지났죠.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트륨 채널이 어떻게 된다? 닫혀요. 얘네가 뭐라고? 시간 의존 쪽이라 했죠. 자동으로 닫힙니다. 닫히면 그제서야 칼륨 채널들이 내가 좀 열어볼까 하고 그제서야 열립니다. 이 자극에 의해서 칼륨 채널이 열려요. 칼륨도 플러스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누가 쏟아져 들어와 있죠, 현재? 나트륨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있죠. 그럼 안쪽이 양이온이 너무 많아졌죠. 그죠? 플러스 30mV가 됐으니까요.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플러스가 돼버렸죠. 그런데 나트륨 채널은 닫혔으니까 나트륨이 다시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칼륨 채널이 열렸으니까 칼륨도 양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쏟아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나트륨 채널 때문에 올라갔고요. 내려가는 건 칼륨 채널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칼륨들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아냐고 더 내려가죠. 이거 우리가 여기 얘기 안 했네요. 이걸 재분극이라고요. 이걸 탈분극이라고요. 이렇게 너무 내려간 걸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게 맞춰집니다. 두 개가. 펌프는 나갈 때는 나트륨 2개, 들어올 때는 칼륨 하나 갖고 들어오죠. 그렇게 다시 맞춰져서 다시 안전막 전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활동전이라 불렀던 거죠. 나트륨 채널 때문에 방향이 위로 갔고요. 칼륨 채널 때문에 방향이 아래로 내려왔죠. 나트륨 채널이 문턱값 이상으로 열리니까, 그냥 문턱값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니까 나머지도 다 열리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실문이라 불렀고, 문턱값을 넘지 않으면 한마디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칼륨 채널 때문에 내려왔고요. 너무 내려간 게 펌프 때문에 제자를 잡았고요. 그렇다고 여기서만 펌프가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게 나트륨 채널 때문이었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면 나트륨이 어느 정도 좀 바깥에 모여 있고 그 나트륨 채널들도 좀 이제 다시 열릴 준비가 돼야 되겠죠. 나트륨 채널들이 준비가 안 될 때까지는 자극이 아무리 강한 게 들어와도 다시 활동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했죠? 절대 불응기다라고 했죠. 물론 그 이후에도 다시 안정막전이가 될 때까지는 불응기입니다. 얘도 반응하지 않아요. 불응, 아니 불자, 응답한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 근데 이때는 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더 강한 자극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걸 상대 불응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여기 제 동그라미 치는 거 보이시죠? 이때는 자극이 작아도 반응을 보여줘. 문턱값만 넣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어떨까요? 자극이 커야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죠. 뭐 이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신경 흥분성이라 할까요? 신경 흥분성. 그러니까 높이일수록 신경이 잘 흥분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할까? 책 뭐라고 돼 있지? 나 지금 책을 안 피고 하고 있어. 까먹어 버렸네. 문턱값의 역치라고 할까요? 문턱값.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활동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문턱값이 어떤 상태랑 똑같아요. 이거 오른쪽 왼쪽 그래프 잘못 그렸는데 그냥 해보죠 뭐. 문턱값이 높을 때는 신경 흥분성이 낮은 거죠. 문턱값이 낮을 때는 신경 흥분성이 높은 거죠. 이런 상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문턱값이 높을 때는 아니구나. 그죠? 문턱값이 높을 때는 신경 흥분 상태가 낮은 거.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얘기는 문턱값이 낮을 때, 그죠? 그냥 이왕 X축에 그린 거 계속 X축에 그리겠습니다. 문턱값이 낮을 때 활동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턱값이 낮다. 활동전을 만들려면 전류의 양은, 그러니까 자극의 강도라고 할까요? 낮아도 되죠. 근데 문턱값이 높을 때는 활동전을 만들려면 자극의 강도가 높아야 되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자,
자,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물어보세요.